잘 적어주고 모든 문법 수업이 거의 이걸로 시작해요. 우리가 아래 레벨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GTI입니다. 중3 걸 배우고 있는데 우리 윗반 중3 심화 GTA반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이걸 알면서도 지금 쓰고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우리 윗반에 올라가서부터는 이걸 안 하니까 그때부터는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필기할 때나 되도록이면 단색 필기는 좀 친하잖아요. 너무 똑같은 색을 쓰는 것보다는 그 색깔 펜은 이제 앞으로 들고 다닐 거예요. 빨간 펜이 필요한 친구 좀 얘기하고. 승원이 괜찮나? 좋아. 네. 알겠지만 이제 필기라는 게 근데 학원 다니다 보면 선생님 학창 시절보다도 필기 훨씬 잘하는 애들이 많지만 정성이 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필기 중에서는 좋은 필기를 좀 써놔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드는데 내가 정성 안 들였던 필기 상태를 보기가 그래요. 나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이르면은 초등학교 말미에 5학년, 6학년 때부터 봤을 거고 문법 하면 얘네를 모르진 않으니까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많이 들은 거랑 내 머릿속에 진짜 있는 거는 좀 다르죠. 저거 많이 들어봤어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나도 그렇지만 자꾸 착각한단 말이야. 나 저거 수십 번 들어봤는데 왠지 내가 아는 거 같아. 근데 이제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이 안 나오면 아직은 모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잘 적어주고 길지 않잖아요. 채 한 문장도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명사가 뭐야 이러면 사람과 사물의 이름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아래 레벨한테 그걸 요구하진 않아요. GTI면 그래도 중학교 3학년 걸 배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얘가 뭐야 이러면. 또 다 쓴 친구들 좀 보이기 때문에 좀 질문 좀 해볼게요. 승원아, 명사 같은 경우 승원이가 알고 있는 명사 단어가 뭐 있니? 영어에. 고양이요. 그러지, 고양이야. 고양이 좋아하니? 그냥 고양이 떠오른 거죠. 네, 고양이 같은 거는 명사죠. 고양이, 강아지, 동물 이름도 똑같고 승원이 이렇게 사람 이름도 결국은 다 명사입니다. 사랑, 우정 다 명사고요. 대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많이 가르치죠.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명사를 대신한다. 이 필기를 여러분이 처음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왼쪽에 있는 4개를 묶어놓은 이유는 있어요. 묶어놓은 이유는 이쪽이 명사랑 좀 관련이 있어서거든. 그러니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고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8개를 외울 때도 다들 해봐서 알지만 하나씩 하다 보면 마지막 한두 개가 꼭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내가 뭘 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어주세요. 연결을 좀 지어서 왼쪽 4개는 명사를 중심으로 명사랑 어울리는 친구들이다. 좀 잘 이렇게 같이 있는 친구들이다. 오른쪽의 대장은 누가 봐도 동사입니다. 영어에서 동사의 기능은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독해 시간에도 우리가 뭐부터 찾아? 동사를 찾는단 말이야.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는 주어, 뒤에는 목적어 나오고 그러니까 동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 왼쪽에 비해서는 사실 좀 연결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오른쪽이 특히 감탄사는 별 상관이 없죠. 근데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마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접속사는 이제 접속이나 연결을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독해 시간에 보면 보통 동사 개수 -1은 뭐의 개수예요? 접속사의 개수라고 하죠. 그만큼 문장과 문장, 주어 동사 했을 때는 접속사가 그걸 연결해주기 때문에 오른쪽에 쓴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고 부사 같은 경우 아이들이 많이 어떻게 외우냐면 형용사가 명사를 혼자 담당을 하니까 명사 빼고 나머지를 꾸며줘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그렇게 가르친 건 잘 가르친 거지만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 높은 레벨이니까 정확히 그러면 명사 빼고 나머지가 뭔데? 라는 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네들을 부사가 꾸며줍니다. 이미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뜯다 보면은 각자 특징을 좀 알고 있을 텐데 형용사 같은 경우 얘들아 단어장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어떤 한국어 마무리를 갖고 있을까?
한국어 해석에서 보통 뭐로 끝나는 게 형용사지? 하이리? 뭐 beautifully 형용사란 말이야. 한국어 해석은 뭐야? 그러니까 뭐 엄청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야? beautiful? 아름다운이죠. 니은으로 끝나야 돼요. 형용사는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겠죠. 아름다운, 똑똑한, 빠른, 그렇죠? 다 모든 게 이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납니다. 보통 명사 꾸며주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보어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서진아, 보어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거든. 무슨 보어, 무슨 보어? 그렇지. 그거를 모두 형용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치사 같은 경우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나 장소를 표시해 준다고 했는데 시간이랑 장소를 표시하는 전치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뭐니? 중요 뭐 있어? in. 네, 그렇죠. 이 정도만 잘 나와도 되죠. 전치사 뭔지를 아는 거니까요. 뭐 더 많아요. during, run, 뭐 near, 뭐 around 여러 가지 있지만 전치사는 보통 명사 앞에 와서 시간이나 장소를 표시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 세령아, 동사 같은 경우는 단어장에서 뭐로 보통 끝나니? 그 단어장에서 해석을 해. 그럼 동사인 걸 아는 방법이 뭐야? 그렇지. 저렇게 끝나면 동사예요. 뭐뭐다. 뭘 하고 있다, 어떤 상태다 이런 동사겠죠. 자, 지원아, 부사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영어 모양이 뭘로 끝날까 보통? 그렇지, 저거예요. ly로 끝나면 이게 부사거든. 뭐 quickly, 뭐 cleverly, beautifully 이러면 부사죠. 여러분이 이미 각자를 그 파악하는 방법을 조금씩은 알고 있는데 그걸 항상 인지하면서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제 외우시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접속사 몇 개 없죠? 뭐 and, but, or 이런 거랑 because, while, 뭐 as, since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접속사 단어에서 배우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이제 외우자. 선생님이 이제 눈 감고 이제 시켜볼 거거든. 말을 못하면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다시 공부하고 나는 앉을 건데 뭐 선생님 뭐 창피를 주려는 건 아니고 다시 다 눈 감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 주고 다시 앉힐 겁니다. 걱정 말고 대신 외워야 돼요. 이게 모든 게 그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어린 친구가 여기 반에 많은데 뭐 2학년이고 이런 친구들도 지금 보이죠? 바로 옆에 있는 1학년 친구들이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 후배들이 또 이걸 하고 있을 거예요. 왜 2학년 친구들?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학원은 뭐 다 이제 실력별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내년 한 몇 달 있으면 또 새로운 예비 중학교 애들이 이걸 공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 3달만 잠깐 눈 감았다 뜨면은 이걸 새로 알게 되는 애들이 많아져요. 즉 여러분이 이걸 처음에 잘 알아듣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똑똑한 친구 처음에 잘 알아듣죠. 근데 2번, 3번 보면 조금 덜 똑똑한 친구도 금방금방 이걸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의 싸움이에요? 항상 머리에 갖고 다니냐의 싸움이에요. 이걸 딱 물어봤을 때 답이 탁 나오네요. 그러니까 시간 줄 때 외우세요. 이걸 이해한 건 잘한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다 잘할 것 같은데 이제는 암기로 넘어가야 돼요. 외워야죠. 한 친구는 뒷반으로 이동을 했고 그렇다고 하네요. 나머지 2 친구는 오늘 아프다고 하네요. 잘 외워줘.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외워줘. 외워줍시다. 외워주세요. 그런 특징들도 같이 외워주세요. 부사는 ly로 끝난다. 뭐 형용사는 한국어로 니은, 동사는 한국어로 다로 끝난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계속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 품사를 잘 모르면 굉장히 괴롭죠. 단어장에도 맨날 뭐 니은 하나, 미음 하나로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요해요.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사실 꽤 중요한 말이긴 한데 처음 들어왔을 때 좀 당황했을 거예요. 뭐 이런 걸로 니은하고 미음 뭐 그게 큰 차이인가? 그럴 수 있지만 이것까지 잘 알고 있는 친구가 나중에 앞서 나가요. 8개 다 외워보게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100가지를 시킬 거기 때문에
시험 본다 생각하고 오늘 수업에 선생님이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뭐냐? 모든 수업은 학기 초에 첫 수업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둘째,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앞으로 선생님이 하는 말들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얼마를 많이 들어봤든 안 들어봤든 진짜 중요한 수업인 게, 얘가 들려야 앞으로 선생님이 하는 말들이 편안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들을 때마다 명사 뭐였더라? 계속 그런 친구하고는 좀 힘들겠죠. 자, 그럼 여러분 눈 감아주세요. 눈 감고 시켜보도록 합니다.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시킬게요. 태윤아, 명사하고 엮여있는 애들 4개를 같이 외우라고 했었거든. 우리 8개 품사 중에서 왼쪽에 있었던 4개 한번 외워볼까? 그 명사 포함해서 4개요? 네네. 그 명사랑 명사랑 형용사랑 전치사. 잘했어요. 자, 그러면 현성이가 현성아 오른쪽 4개 한번 외워볼까? 잘했어요. 자, 지원아, 명사가 뭐 하는 애지? 몇 개요? 대명사가 뭐 하는 거지? 땡큐. 서진이 갑니다. 서진아, 형용사가 하는 역할 2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지? 그렇지, 잘했어요. 승환아, 보어는 2가지가 있거든. 무슨 보어, 무슨 보어? 그렇지. 형용사 같은 경우는 단어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그렇지, 잘했습니다. 다음에 현일이로 갈게요. 현일아, 전치사는 왜 명사랑 엮여있지? 전치사의 어떤 특징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였어? 장소? 시간이나 장소를 얘기하는 게 전치사예요. 그 윗줄 기억나? 뭐라고 썼지? 시간이나 장소를 표시하는데 그 윗줄? 누구 앞에 위치? 명사 앞에 위치하죠.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는 영어로 어떤 끝부분에 갖고 있어요? 에러이죠. 자, 세령아. 동사는 어떤 친구야? 그렇지. 해석할 땐 뭐로 끝난다고? 잘했어요. 자, 그러면 하율이 갑니다. 하율아, 접속사는 뭐 하는 친구지? 그렇지, 잘했습니다. 준영아, 8개 한번 다 외워볼까?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눈 떠주세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애가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되더라.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 넘어갑니다. 여기 적어주세요. 자, 우리는 이제 구성성분으로 넘어갑니다. 품사랑 구성성분은 달라요. 이제 우리 레벨에서는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조금 말하면은 보통 한번 품사 써봐 이랬을 때 적어도 반에 1~2명은 주어 같은 걸 꼭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품사에. 근데 그 2개가 같지 않아요. 품사와 구성성분은 반드시 나눠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찝어주겠습니다. 반드시 달라야 돼요. 이쪽은 품사가 아니에요. 잘 적어요. 이제 학원을 좀 여러분이 안 좋은 타이밍에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아다리가 안 맞으면은 그 앞쪽을 못하고 문법 수업을 시작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장의 형식이나 품사 같은 걸. 그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수학하고 좀 그나마 비슷한 게 영어 쪽에서는 문법이어가지고 뒤에가 잘 안 쌓여요. 그냥 이제 계속 흔들리는 상태로 그냥 위에다 쌓아 올리게 되는데, 오늘 수업 여기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늘 수업만큼 확실하게 흡수를 합시다. 그러면 은근히 몇 단원까지는 그냥 봐요. 이게 되면은 몇 단원까지는 그냥 나가고, 나중에 이제 뭐 관계에서나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있겠지만 그냥 다 잘 적어주세요.
다음 주는 너무 지각하지 말고 아까 현일이만 앉아있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57분에 왔는데 한 명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알지만 지각 잘 안 하게 해주세요. 그 학원에서 자꾸 지각한 학생 부모님께 전화를 걸으래요. 그리고 전화를 할 거거든요. 오늘은 3시간을 보내주세요. 네. 이제 오늘이 여러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각 안 하게. 아침 9시 수업이 좀 힘들 때가 있죠. 사실 사람이니까 이때가 착 맞는 학생은 한두 명에 불과할 것 같고 여러분이 그래도 빨리 끝난다는 장점을 보고 오는 것 같은데 지각만 안 하고 오면은 반 성공이다 싶습니다. 또 좋게 보면 이때가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요. 그렇죠? 밥도 먹고 오게 오는 친구 아니면 10분 정도 없고 오늘 영어 말고 또 학원 있는 친구 있나요? 2명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언제 서진이는 언제 다음 스케줄이에요? 저 11시? 그러면 언제 끝나? 저 11시에 가서 1시 끝나서 1시부터 또 있어? 4시까지 있다가 4시부터 7시까지 4시부터 7시까지 또 뭐가 있어? 와, 3개를 하는구나. 현일이는 마지막 스케줄이 언제? 3시. 아주 열심히 좋습니다. 좀 주말에 이렇게 또 많이 하는 게 있는 친구는 있고 없는 친구도 너무 그냥 마냥 놀지는 말고 학교 숙제나 학원 숙제 정도는 하고 쉬는 게 좋죠. 다들 알지만 선생님이 교실에서 보는 이 모습하고 너무 다 여기 착실해, 너무 잘하잖아.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중2, 중3이 됐을 때 무서운 친구들은 이 친구 어디서 공부했지 싶을 정도로 집에서 해온 애들이 제일 무서워. 왜냐면 여기서야 사실 조금의 차이지 다들 열심히 하거든.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막 딴짓하는 친구에 사실 우리 학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좀 들면은 집에서 하는 모습이 어쩌면 좀 성장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좀 동기부여를 해야겠죠. 자, 앞에 다 썼는데요, 여러분. 해설 들어갈 테니까 해설 한번 들어보고 이해가 다 되면은 또 마음속에 넣어주세요. 아까부터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절대로 품사랑 이 탈품사랑 문장의 구성 성분을 똑같은 걸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큰 딜러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동작이나 상태라는 똑같은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고 심지어 동사가 품사인 애들이 동사인 구성 성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아이들이 아예 섞이는 것 같아요. 절대로 믹스하지 말고 동사만 그런 유별난 친구인 거고요. 유별난 친구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릅니다. 전부 다르고 아예 다른 애예요.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주어부터 가볼게요. 주어 S라고 보통 우리 쓰죠. 독해 시간에. 문장 맨 앞에 위치한다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맞죠?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동사 앞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사실 독해 시간에도 동사 먼저 찾는 거거든. 동사 앞에 주어가 위치하고요. 문장의 주인공입니다. 너는 너 삶의 주어니? 주체니? 똑같은 말이죠. 주인공이냐예요. 그러면 그 동작, 뭔가 하다에 누가 그걸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하고도 연결이 좀 지어져요. 누가 주인공이냐는 거니까. 자, 올 수 있는 품사 이런 거 처음 적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어 따로 잘 알고 있고 이 품사 따로 잘 알고 있는 친구 있지만 어렴풋이 이 자리에 주어가 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올 수 있니 했을 때 못 얘기하는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GTI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런 걸 하는 건데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게 딱 하나만 외워놓으면 여러분 밑에 동일하죠. 그렇죠? 복사 붙여넣기 된단 말이에요. 얘 동일하고 얘 동일하고 몇 개만 붙여주면 되잖아. 얘는 외울 가치가 있어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명사, 대명사 여기까지는 잘 쓰죠. 투부정사 물론 팔품사에 들어가진 않아요. 둘 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알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동명사, 명사절. 자, 그럼 여기서 돌아가서 맨날 첫 수업 때 선생님들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구하고 절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서진아, 구하고 절의 차이점이 뭘까? 구는 단어고 절은 문장. 좋아요. 거의 맞고 맞아요. 둘 다 일단 2개 이상의 단어 묶음이지만 구는 문장이 아니고 절은 문장이 맞죠. 지금 저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구가 뭔지 절인지 모르면
앞으로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이런 말이 막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텐데 너무 힘들 거예요. 헷갈리고. 절은 뭐다 얘들아? 승환아, 절이 뭐야? 문장. 이렇게만 기억해 보세요. 절이 문장이고 구는 문장은 아니야. 여러 개의 단어 묶음이지만. 자, 그럼 명사절이라고 하는 건 결국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문법을 처음 한 게 아니죠. 태윤아, 명사란 이름이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니? 주어. 또 보통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얘기해. 주어. 잘했어. 목적어. 목적어. 굉장히 힘겹게 했거든요. 거기까지 나왔으면 다음 게 거의 짝꿍이 주어, 목적어, 주목. 그렇지, 뭐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목보로 외우세요. 잘했고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 보통 뭐가 있냐면 if나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간접 의문문, what절, that절 이런 것들이 다 명사절이에요. 그게 명사절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접속사 단원에서 배울 테니까 걱정 말고 얘네들이 어쨌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끝내보자 얘들아. 동사 갈 것도 없어. 목적어 같은 경우는 어떻다 해? 여기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얘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얘네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뒤쪽에 선생님이 다시 강조하긴 하겠지만 얘들아, 이 품사는 단어의 기본 성질이고요. 구성 성분은 위치에 따른 역할이에요. 똑같은 명사로 태어난 단어도 동사 앞에 위치시키면 뭐뭐를 하는 애가 돼서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 뒤로 위치시키면 어떤 동작을 받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랑 목적어가 애초에 걔가 정해진 게 아니라 위치상 동사 앞에 두냐 동사 뒤에 두냐 이런 걸로 결정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품사랑은 다른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럼 됐습니다. 동사는 별 할 얘기가 없네요. 동사는 이 품사와 구성 성분이 다르다는 걸 꼭 알고 있는 상태로 동사만 좀 특이해서 이 품사가 동사인 애가 구성 성분상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얘만 아시면 됩니다. 보어로 갈게요. 보어 같은 경우는 주격, 목적격 보어가 있고 보충 설명을 한다는데 솔직히 와닿지 않죠? 우리 입장에서 제일 쉬운 표현은 비동사 뒤에 온다로 거의 90% 처리되는 애입니다. 나머지 뭐 become, 뭐 감각동사는 이따가 배우고요. 올 수 있는 품사에 얘도 참 다행인 게 주어와 동일한 걸로 일단 다 들어가요. 얘네 동명사도 있고 소부정사도 있고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it is beautiful, it is beautiful의 beautiful은 보어거든. 근데 beautiful의 품사는 뭐야? 형용사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죠?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나중에 분사 배우시면 분사의 어떤 목적 자체가 형용사 흉내 내는 거거든. 형용사, 분사, 형용사고, 분사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이 아까 구하고 절의 차이를 알려줬는데 하유라, 구는 문장이라 했어? 문장이 아니라 했어? 아니라 했죠. 그래서 문장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단어 문법입니다. 넘어가자 얘들아. 네, 여기 갑시다. 여기 잘 적어주고 아까 그 친구 4명은 필수 구성 성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법 다 독해 시간에도 SBOC는 꼭 잡아주죠. 수식어는 뭐 따로 빼놓거나 아니면 수라고 좀 따로 표시해 놓는 이유는 그냥 꾸며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적어주세요. 이 정도 오늘 강의 같은 오늘 수업 정도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친척 동생이 있어. 사촌 오빠를 만나 승원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승원 오빠 혹시 이거 알아? 이렇게 뭐 물어보면은 술술 얘기해줘요. 품사랑 구성성분 영어는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제 우리 오빠가 제대로 공부를 했거든. 학원을 헛다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다른 단어까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를 기대하진 않아요.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었을 거고 이제는 진짜 외울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일 정도로 했을 테니까 이 정도는 배워야 영어가 일단 시작이 된 겁니다. GTI는 원래 잘하죠. 그 GTI가 원래 자기 반이었던 친구들은 혹시 자기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모른다 선생님한테 오세요. 알려줄게요.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시험만으로 그 친구가 어디가 부족한지 다 알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봐야지. 일단 한 번은 내가 중1이 약했구나, 중2 문법이 약했구나 이걸 좀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또 내신이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이 토요일인데 다음 주 토요일에는 수업이 있는데 내신 영상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이 내신 영상을 집 가서 또 봐줘야 돼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내신을 갑자기 왜 꺼냈냐면 내신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교 내신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그 정해져서 나오죠. 이번 학기에는 군사 구문이랑 뭐 현재 완료 나오고 그럼 딱 거기만 하면 되거든. 사실 우리보다 문법이 기본기가 좀 덜한 친구들도 한 달 반을 달달달 그것만 문제를 풀면은 다 할 줄 알아요. 어느 정도는 뭐 똑같은 문제만 나오는 거겠지. 그게 중학교야. 근데 고등학교로 여러분이 올라가잖아. 뭐 되게 멀어 보여도 중1은 진짜 좀 멀 수 있는데 중2만 돼도 거의 뭐 1년 반 정도 남았거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사방에서 나옵니다. 이걸 찌른다고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얘기해줘요. 그냥 범위가 여기야. 그럼 범위 안에 뭐 만약에 어떤 한 문장이 투부정사에 관련된 문장이 있어. 그럼 투부정사가 나와. 한 문장이 과거 완료에 대한 문장이면 그럼 과거 완료가 나와. 그게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문법을 여러분이 끝내놓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네, 지금 중학교에 너무 내신에 너무 여러분이 맛을 들여가지고 2개 알려줘, 2개만 준비할게. 이거에 너무 이렇게 딱 편해지면은 힘들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도 충분히 이미 중3 걸 배우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고. 해설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수식어 갑니다. 수식어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큰 차이가 선생님 색깔을 아예 다르게 해놨죠. 1, 2, 3, 4 얘네들은 필수 구성성분이라 불러서 문장에 빠지면 안 돼요.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또 문장 안에 얘네가 꼭 같이 나오나요? 그건 아니죠. 5형식,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모두 나오는 5형식 빼고는 사실 이게 동시에 등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1형식이면 주어랑 동사는 필수적이란 얘기고 2형식이면 주어, 동사, 보어는 필수적이란 얘기고 3형식이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수적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얘네들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든 형식에서 이 수식은 자기 마음대로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합니다. 왜? 얘는 필수가 아니니까.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수식어에 올 수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부사, 아까 ly로 끝난다 했죠. 뭐 quickly, 뭐 beautifully. 전명구, 많이 볼 겁니다. 우리 독해 시간에 거의 반은 전명구거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수식어. 부사구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수식어는 필수가 아니다고.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이 문장을 만약에 못 깨우친 학생이 있다면 오늘 수업 끝나고 와서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품사는 단어의 기본 성질과 같은 거고요. 그리고 구성성분은 위치에 따른 역할이에요. 뭔 소리냐? 여러분이 단어장을 외울 때 이 단어가 애초에 무슨 품사, 무슨 품사가 되는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kind가 있거든. 현이라. kind의 한 가지 뜻은 뭐니? 친절한. 그렇죠? 그리고 세령한. 세령한 두 번째 뜻은 뭐니? 종류. 그쵸? 그러면 친절하면 형용사고 종류면 명사란 말이야. 이거는 그냥 그 단어의 성격이야. 그게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kind를 어디다 쓰고 어느 동사 뒤에 쓰느냐는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구성성분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he is kind라고 하면은 타유라. 무슨 뜻이니? he is kind. 그는 친절하다죠. 이때는 이제 비동사 뒤에서 그냥 보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서진아. 근데 만약에 what's the kind of movies?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영화의 종류는 what is the kind of movie? 그 영화의 종류는 뭐지?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는 명사로 봐줘야 돼요. 명사면서 보호겠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갑니다, 여러분. 5가지 형식. 저거. (1, 2형식) 하고 우리 1교시 마무리하자. 시간 별로 안 남았네. 2교시 시작할 때는 단어 검사를 하겠습니다. 혹시 단어 안 되는 친구 있나요? 좋아요. 네. 그래도 뭐 그 절반은 안 되고 절반 안 되고 선생님이 알죠. 그 토요일 9시 반 같은 경우는 뭐 언제 하라는 거였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라는 거야. 뭐. 금요일 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안타깝긴 한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학생이라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그걸 뭐 아침에 깨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 날 꼭 해오고 그 토요일 날 단어 검사를 굉장히 철칙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달력을 다 띄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단어만 보지 않아요. 다 달력을 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생님도 누군가의 독해 담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독해 담임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이때 제대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서로 일이 너무 힘들어져. 문법 담당이어도 여러분 담임처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당연한 일이 되겠죠. 좋습니다. 잘 적어주고요. 1, 2형식 끝내면 오늘은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한테 부담 없이 다 한 번씩은 들어갔던 부분인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좋고
조금 아쉽게 생각하면 이제 오늘 뭐 새로운 걸 배운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시기가 뭐 가정, 관계, 부사 그런 것 좀 가야 이제 오 하는 걸 배우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게 더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들어갔다 싶으면 이제 안 틀려야 이제 정확한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새로운 것들 학습해서. 혜리는 팔찌가 어디서 산? 아 어머니 거. 몸무게 좀. 어머님도 되게 좀 마르신 편이야. 되게 팔찌가 조그만데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직접 뵙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OT 때 한 번 딱 뵙고 진짜 간혹 이제 잠깐 결제하러 오셨다가 얼굴 뵙는 경우인데 뭐가 닮아도 닮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체형이라든지 아니면 말투가 이렇게 닮아 계신 경우들 많아요. 성별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경우 신기하죠. 우리 DNA가 원래 신기해요. 자, 앞에 봐주세요. 1형식 갑니다. 너무 쉬운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다 만사 오케이. 다만 너무 심심하니까 보통 수식어를 집어넣죠. 예를 들어서 I go는 맞지만 I go로 듣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I go to school 이렇게 to school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넣어줍니다. 자주 등장하는 1형식 동사는 좀 알아야 되는데 sing, go, dance, fly, say 또는 뭐 앉아있다, sit, 뭐 stand 뭐 이런 거는 다 1형식이에요. 1형식만 되는 것이 아니라 1형식도 되는 애들이 있다. 예를 들면은 현성아 I sing 이런 뜻이 뭐예요? I sing 나는 노래한다예요. 그쵸? 근데 준혁아 I sing a song 이런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난 노래를 부른다예요. a song이 뒤에 목적어가 오면서 3형식으로 바뀝니다. I sing a song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단어가 반드시 1형식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I say 세령아 무슨 뜻이야? I say 나는 말한다예요. 그리고 태윤아 I say something 이런 무슨 소리예요? 그렇지. 이럴 때는 또 3형식이란 말이에요. 뒤에 something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단어를 배울 때 1형식만 되는 건 아니고요. 형식이 바뀌면서 해석까지도 바뀌는 경우가 많다.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1형식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진아 There is a tree 어떻게 해석하니? 나무가 있다잖아요. 이때 비동사는 1형식이에요. 그럴 때는 해석이 뭐뭐에 있다, 존재하다가 되고 사실 승어나 비동사는 원래 여기가 자기의 어떤 그 주 에어리어가 아니거든. 비동사 하면 몇 형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니? 2형식이죠. 그때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때는 1형식입니다. 얘만 좀 알아주세요. 넘어가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1강은 첫 번째 그 2교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넘어가세요. become you 동사 뭐 들고 가다 자빠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 암기법 배운 적 있죠? 넘어지다. 다 그런 뜻이고 되다, 된다는 뜻이에요. become.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니? 승원이 되고 싶은 거 있나? 아 없어요. 태윤이? 좀 약간 나이가 있는 친구 먼저 물어보고 있어. 뭐 이런 친구들도 뭐 되고 싶은 게 있어. 준혁이? 되고 싶은 게 있나? 뭐 이렇게 비장하게 쳐다보고 아무 얘기 안 해. 그럴 수 있죠. 뭐가 되든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워낙 뭐든 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뭐 하나 정해놓을 필요 없어요. 뭐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좀 관찰은 해봐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약간 뭐라 그래?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걸 잘하는가? 아니면 폭발적으로 막 하는 걸 잘하는가? 그 문법 숙제는 하루 전날 폭발적으로 하는 건 장점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뭔가를 폭발적으로 몰입했을 때 정말 다른 생각 안 하고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기를 자꾸 관찰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과목을 잘하는가? 이 과목을 좋아하는가? 또 굉장히 다르죠.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거. 어떤 친구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 이야 감동. 너무 생각도 안 해서 영어학원에서 이 사람 들어줄 수도 있잖아. 점검을 하는 거잖아. 그럼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 손?
다행이에요.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좋아하니? 그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당분간 몇 년간은 여러분 인생이 있어요.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가 꽤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뭐 맞아요. 사실 뭐 선뜻 손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러면 그런 고민에 부딪힐 때 있죠. 왜 하는 걸까? 태우나 영어랑 수학을 만약에 좋아하지 않아. 근데 왜 하는 걸까? 수능 보려고. 맞아요. 그럼 수능은 왜 보는 거야? 좋은 대학 가요. 좋은 대학 가요. 좋은 대학 왜 가야 돼? 좋은 직업. 그래도 되게 멀리까지 바라보고 있네. 그래. 그렇죠. 뭐 끝이 없어요. 그렇죠. 좋은 직업 가지면 또 어떤 게 좋아지고 다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학원 같이 이제 좀 타이트한 학원에서 영어를 하는 이유는 해야 한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 힘이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해야 한다고 생각을 다 해도 안 하는 애들이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하죠. 그거 대단한 힘입니다. 그걸 대부분 높게 사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부모님들이 그걸 되게 높게 사요. 해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재미까지 있으면 좋고, 근데 재미없더라도 해야 되면 하는 거. 자, 여러분 일단은 좀 쭉 읽어주고 어느 정도 이제 필기가 다 멈춘 것 같으면 해설 들어갈 건데 뭐 아예 새로운 건 없을 것 같고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습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해설. 자, 아까 이 형식은 S랑 B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요. 이 형식은 S, B에다가 C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이 C를 주격보어라 부르고 가끔씩 선생님들이 SC라고 부를 텐데 걔는 subject, 그러니까 뭐 주어를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름이 주격보어예요. 자주 등장하는 이 형식 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죠. 솔직히 비동사만 가르쳐도 한 중1, 중2까지는 그냥 살아요. 다른 걸 거의 볼 일이 10%밖에 안 되거든. 90%는 비동사란 말이야. 자, 그러나 2번, 3번을 가끔씩 보게 되죠. 독해를 하면서. become 유동사라는 건 이름이 become의 종류라는 얘기거든. 그럼 become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서진아, become 자체의 뜻은 뭐야? 뭐뭐가 되다. 그래서 이 become 종류 동사는 결국 똑같습니다. 다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다 자기 원래 색깔이 있었거든. come, 오다, go, 가다, get, 뭔가를 사다, 얻다, grow, 자라나다. 이 뜻을 모두 버리고 뒤에 형용사인 보어가 오면은 되다로 바뀝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겠죠. It got red. 현성아 어떻게 해석하니? It got red. 그것은 빨개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빨갛게 되었다. 감각동사로 넘어갈게요. 감각동사 처음 보는 거 아니죠? Look, sound, smell, taste, feel. 근데 여러분 보고 직접 감각동사가 뭐야? 이러면 약간 머뭇거리는 친구들 꽤 있어요.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딱 찍으면 나와야 돼요. 자, 그랬을 때 형용사인 보어가 얘네 뒤에 또 나오는데요. 그랬을 때는 It tastes good. 해석은 그것은 맛이 좋다 또는 좋은 맛이 난다 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만 던질게요, 여러분. 보어 자리에 형용사 말고 부사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나와요. 부사는 안 돼. ly로 끝나는 애들은 보어 자리에는 못 써요. taste well 또는 taste 그런 건 안 돼요, 맞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복습 들어가죠. 지금 한 4분 남았는데요.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멀리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뭔가 얘를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이 없으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몇 번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다 훑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훑고 나서 흡수를 해야 돼요. 흡수.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